비트코인은요, 타이밍 그렇게 많이 안 돼도 됩니다. 언제든지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되는 자산이고, 많은 분들이 대세 상승장이 되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시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평소와 좀 다르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계속해서 시황 영상을 제가 얼굴이 이제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컨셉으로 지금까지 어떤 영상들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영상들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컨셉의 좀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다면은 오늘은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4차 대세 상승장 암호화폐 실전 투자 전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 슈퍼코인 투자지도라는 신간을 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관심과 또 사랑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많은 공부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뭔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뭔가 능동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들을 또 잡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즉 알트코인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되죠. 첫 번째, 좋은 종목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좋은 종목을, 이 좋은 코인을 좋은 타이밍에 사서 좋은 타이밍에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서 가지고 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가입니다. 제가 뭐 오프라인 강연을 가거나 모임에 나가도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어떤 코인 사야 돼요? 요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 마켓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비율로 얼마나 잘 조정을 해야 되는가? 자산 배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고 하니까 이 투자의 경험이나 어떤 노련함에 따라서 질문들도 조금 다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심자들, 좀 초급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 사야 됩니까? 요걸 가장 많이 물어보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고수분들, 조금 더 이제 중수분들은 이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더 이제 고급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얼마 넣으면 됩니까? 뭐 1억 넣으면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투자의 경험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는 어떤 분야들의 어떤 저변들도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 이렇게 다른 얘기들 좀 적게 하고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포커싱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전제 조건을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종목 선정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위험한 자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안전한 대체 자산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은 안전한 대체 자산이 전혀 아닙니다. 초위험 자산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5% 떨어지면은 알트코인이 막 10%, 20% 나가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전략적으로 안전한 전략들을 알트코인은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배분하실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반드시 충분한 양을 갖다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가격이 하락할 때 정말 대책 없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모든 코인에서 돈을 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즉 갑자기 어떤 코인이 펌핑했다. 그러면은 그 코인은 내게 아니니까 쿨하게 보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오르는 코인을 놓치면은 나만 다른 사람은 다 얻는 이익을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죠. 그런데 단언컨대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이익을 못 누립니다. 내게 아닌 겁니다. 결국 급등할 때 이게 내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지 내 거다라는 거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은 존버를 하면은 가장 좋은 자산인데 알트코인은 그냥 무조건 오래 들고 있는다고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냥 나는 종목으로만 그냥 결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비트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요, 타이밍 그렇게 많이 안 돼도 됩니다. 언제든지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되는 자산이고 자산 배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많이 보관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산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세 상승장이 되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시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에 투자한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대세 상승장 때만 봐도 비트코인에 6%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알트코인에는 무려 94%를 알트코인에 돈을 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럼에도요, 알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방향성도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늘 알트코인에 투자하면서도 비트코인의 방향성, 비트코인이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가?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답은 역시나 비트코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전한 대체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되는 아주 좋은 자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CA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언제든 많은 비중들을 투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알트코인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알트코인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찾게 된다면은 그 알트코인은 이제 본인이 유의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투여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전략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조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알트코인 투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내러티브 많이 들어보셨죠? 내러티브가 좋은 알트코인을 선택하라.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리고 펀더멘털이 좋은 알트코인을 선택하라. 요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마치 배치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배치되는 코인도 있고 두 가지가 일치하는 코인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러티브부터 볼게요. 자, 이 내러티브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러티브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가? 자, 그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의 트렌드와 지금의 어떤 유행, 그리고 지금의 어떤 대세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즉,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이 가득한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수치적인 데이터들이 잘 나오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고 있고, 네트워크는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예치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합산된 것이죠. 그만큼 코인이 근본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번 첫 번째로는 내러티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러티브라는 거 말씀드렸죠. 대세 상승장, 이번 시즌에서 가장 주인공이 될 만한 코인인가, 그거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래된 코인과 아니면 새로운 코인 둘 중에서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코인들이 내러티브의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래된 코인들은 이미 너무 많은 약속들을 한 시기들이 지나갔죠. 그러면은 그 약속들을 이미 다 이행을 했는지 지켜냈는지를 투자자들은 더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새로운 코인들은 어떨까요? 새로운 코인들은 그냥 약속만 던져주고 기대감만 좀 올려주더라도 아, 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구나라는 기대감들, 뭔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뭔가 속도가 빨라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는 신규 코인들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코인이 좋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오래된 코인들은 워낙에 많은 구간에서 부대낌을 겪었죠. 너무 많은 격전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구간들을 돌파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걸 팔고 새로운 코인으로 자신들도 넘어가고 싶은 열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 구간들을 속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뚫고 나면 다시 하락하고 뚫고 나면 다시 하락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시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체 구간을 넘는 것들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코인들이 기관들의 수요들도 더 많습니다. 기관들도 오래된 코인들보다 새로운 코인들의 어떤 가격 컨트롤이 더 쉽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규 코인들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신규 코인들 중에서는 10배, 20배 오른 코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좀 오래된 프로젝트들이죠. 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2차 대세 상승장과 3차 대세 상승장을 거쳐오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두 개의 코인 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차 대세 상승장의 고점이 3차 대세 상승장 고점보다 높다는 거죠. 즉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난 대세 상승장이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어떨까요? 즉 비트코인 캐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뭔가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 흐름들이 완전히 고착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러티브적인 측면들이죠. 즉 리플을 한번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리플의 내러티브는 어떤 거였나요? 비트코인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상승한다라는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그 내러티브가 이루어졌음에도 상승을 갖다가 꽤 많이 했지만 다시 하락해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러티브의 영향력들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내러티브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EVM과의 어떤 연동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가? 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래된 코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코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언가 유의미한 신규 코인보다 조금 더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더 유의미한 내러티브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코인들 중에서도 지금 새로운 내러티브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가령 디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구현이 되면서 과거에는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지금 새롭게 부각받는 프로젝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새로운 코인을 선택하거나 신규 코인 중에서도 새로운 내러티브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자, 그런 지점들을 보셔야 됩니다.